외교관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공공대사를 역임하셨고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인 팔레스타인 초대 대표를 역임하셨고 바로 옆에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셨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신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여기에 오셔서 2012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국제 탁구연맹 심판위원장이세요. 지금은 대사직을 마친 다음에 유니트라 국제기구인데 제주도의 연수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유명한 대사님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박수를 좀 환영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2014년에 덴마크 대사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연수센터 유니타리 연수센터에 로고가 그려져 있는 물통입니다. 산보 나가실 때 또 이렇게 워킹 하실 때 물을 이렇게 담아서 가시면 가볍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했겠습니까? 덴마크와 대한민국 한 번에 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대회 결승전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출환에 도전합니다. 상대팀은 덴마크입니다. 2번이나 대목을 잡았던 팀입니다.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결승전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우리 선수들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수 가운데 잘하는 두 명의 선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한미수 선수가 개인 신상 문제로 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장보람 선수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격이 두 축이 빠져있는 양쪽이 있지만요. 우리 선수들 항상 훈련 코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그야말로 기술과 또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전력입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전반 동점, 후반 동점,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 전반 동점, 연장, 후반 동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로 하면은 페널티킥을 차야 되지 않습니까? 핸드볼로 마찬가지입니다. 페널티 샷 5개씩 하는 겁니다. 그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이 페널티 샷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괜찮아. 자, 이제 한국의 5번째 승부 던지기 한미숙 선수. 한미숙 선수가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금메달 행진을 계속할 수 있고 만약에 실패하면 금메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합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왜 영화가 만들어졌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가? 아까 그 영상을 보실 때 밑에 보면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예, 덴마크 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덴마크 말입니다. 제가 대사로 구입을 할 때 이 우생순 이 영화 필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밑에 자막이 있는 걸 다 지우고 덴마크 말로 다 고쳤습니다. 이걸 해놓고 제가 가자마자 옛날에 그게 딱 10년 전입니다. 제가 간 게 2014년이고 아테네 올림픽 2004년입니다. 딱 10년이 되는 같은 달인 8월 달인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덴마크 바로 그 선수들을 찾고 싶다. 우리가 이런 영화가 있는데 같이 좀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연락처를 안 알려줘 줍니다. 왜? 개인정보 보호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한 3, 4개월을 거쳐서 겨우겨우 이제 제 3자를 거쳐서 이제 연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남자, 자기는 이 선수들의 감독인데 내가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물론이지 오시라고. 그런데 제 생각은 덴마크 수도가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 부근에서 뭐 차를 타고 그냥 우리 집에 오면 10분 20분이면 다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에 오다가 대구에서 한 사람을 픽업해서 태우고 또 중간에 오다가 대전에서 한 사람 태우고 또 오다가 수원에서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이 한 6시간 7시간 지나서 도착을 하는 겁니다. 모두 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그 큰 우리 텔레비 화면으로 봤거든요. 그 텔레비 화면을 스카이프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 덴마크 선수들입니다. 이게 서울에 기다리고 있던 우리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가 묻습니다. 아 그래 너 재밌었어. 그래 어느 장면이 제일 멋졌어.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대표 감독 그분이 탁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재밌었는 부분은 결론이야 결론. 자기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수가 한 사람 카메라 앞으로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도 이 시합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때 유럽 심판이 좀 덴마크 봐줬다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그게 앙금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덴마크 선수가 탁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면은 와서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덴마크 핸드볼 협회에 가서 그 회장을 만났어요. 선수들이 다시 한번 하자고 한다. 그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하나 주는 겁니다. 이 선수들 모으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그러면서 1년에 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받아서 대한 핸드볼 협회에 갔습니다. 가서 선수들끼리 한 번 더 하자한다. 한 번 더 하지. 제 머릿속에는 우생수 2탄 만들면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
대표팀에 가서 했더니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우리 선수들도 국내 리그를 하고 국제 시합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시간을 아직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맞춰서 경기가 벌어지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덴마크가 섬나라입니다.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이 3,349개입니다. 덴마크에 1,4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양 국가로 되었던 것입니다. 6.25 때 참전했던 나라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환자들, 그러니까 유엔군 5,000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치료를 해줬습니다. 약 2만 명 정도를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모두 참전하신 분이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통 보면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항해사 이런 게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전하셨을 때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틀란디아호 병원선 자기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것과 관련되는 모든 유품들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방에 지금 현재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틀란디아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개관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하얀 옷 위에 옷 입고 계시는 늙으신 분이 덴마크의 공주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그 문화장관님이시고 그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김주환 씨라고 옛날에 6.25 때 인천에서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하다가 신문 배달을 할 때 요즘은 아파트마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 구역이 적습니다만은 6.25 때는 신문 보는 사람들이 군데 있었기 때문에 막 큰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보면 다시 이동할 때는 지나가는 기차를 올라타서 가다가 내리고 하는데 그걸 잘못해서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 다리가 잘려서 인천시립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응급실을 갔었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시켜주질 않는 건 응급실도 처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때 유틀란디아호에서 일하던 의사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 한 사람이 남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그 중학생을 보니까 다리가 잘리고 피가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혈액하고 수혈을 시켜주는 겁니다. 수혈을 할 때는 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혈액형.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찔러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응급처치를 하고서 걔를 데리고 유틀란디아로 와서 거기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덴마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입니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탁 나오니까 굉장히 적잖아서 왜소하지요? 그 사람을 탁 안고서는 하는 얘기가 그 덴마크 간호사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탁 안아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나와 피를 나는 유일한 혈족이다. 그러면서 안아준 겁니다. 덴마크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이죠.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에 가면은 그 뇌신경정신과 저와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 큰 회의 탁자가 있습니다. 이 회의 탁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그 의사 선생님이 뇌신경 전문의인데 6.25 때 덴마크의 뇌신경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훌륭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국 유트란디아 호에트에서 보내는 겁니다. 왜? 전사자들이 많고 부상자들이 많은데 뇌를 다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뇌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올 때 한국의 친구들이 6.25 때니까 선물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걸 배에 싣고 돌아와서 자기가 생각을 이거 선물을 받는데 이걸 뭘로 하지? 회의 탁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 탁자를 만들어서 뇌신경과 거기 회의실에 놔뒀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장자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음각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름들이 쭉 새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 병원에 뇌신경정신과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근무한 의사들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는 특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문의 중에서 여기에 이름 올라온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옆에 지금 이제 큰 병동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전체가 그쪽으로 옮겨간답니다. 옮겨가는데 이 뇌정신과 의사들이 주문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 새 건물에 이 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자기들은 옮겨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도 지금 현재 반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덴마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옛날에 만주 지역 저희가 다 우리 땅이었고 그러다가 점차 줄어들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한반도까지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6.25가 지나면서 휴전선이 꺼지면서 반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굉장히 축소가 되었죠.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덴마크 아주 조그마한 나라로 저기 바로 스웨덴 바로 밑에 있는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 덴마크가 옛날에는 1300년대에는 유럽 전체를 갖다가 왕성한 활동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덴마크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덴마크가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스웨덴이 독립을 하고 노르웨이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64년에 바로 옆 나라인 독일하고 덴마크하고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독일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그때 빼앗긴 땅이 우리가 잘 아는 홀스타인하고 슬레스비크를 땅을 빼앗기는데 그게 덴마크 남쪽에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당시에 그 땅의 4분의 1을 빼앗기는 겁니다. 덴마크 전체의 4분의 1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이 침략을 하죠. 결국은 지금은 아주 조그만한 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560만의 아주 조그만 땅을 가진 나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4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덴마크는 매우 희망을 잃은 허물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룬트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룬트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십시오. 청년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협동, 평등, 애국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이때 자기들 그분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콜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가스가 있습니다. 달가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이렇게 해서 국가 재건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덴마크를 발전을 해서 이 덴마크를 배우고 가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빈농의 그 자제였어요. 아버님이 머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내가 농촌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농촌 개조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어디 있을까?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덴마크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본인이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가서 배우고 싶다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덴마크 왕한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다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보니까 주소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주소 금방 텐데 주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또 왔습니다. 덴마크 우체부는 자기 왕이 어디 사는지 안다. 그래서 봉투에 킹 덴마크에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덴마크 농업개발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국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어느 날 자기가 건국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자 해서 만났더니 그래 덴마크를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키면 돼? 얘기를 쭉 했대요. 1시간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저녁도 같이 먹고 또 계속 그 다음날 학교에 돌아와서 연구실로 갔더니만은 이 양복 입은 두 사람, 건장한 사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총장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총장님이 유 교수 이분들 따라가. 왜요? 당신 청와대 가서 일하게 됐어. 학기 중인데요. 이러면 괜찮아 강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뭐가 됐냐면 새마을 비서관이 됐어요. 이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비서관이 된답니다. 이 덴마크가 그룬투비의 그 정신에 따라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운 제1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의 경우에 베스타스라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풍력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뱅앤올ufsen이라고 음향기기 중에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음향기기 회사입니다. 또 이거 세계에서 1등짜리를 만들어냅니다. 로열 코펜하겐이라고 저기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또 이제 시장이 크다는 걸 알고 한국 밥그릇
이렇게 반찬 접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면 저희들은 낙농국가, 목축, 농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있는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4분의 1이 덴마크로부터 수입한 겁니다.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살에 포장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가격도 여기서 괜찮습니다. 지금도 낙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농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 낙농하고 농업, 수산업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전체 GDP의 2%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미 발전을 해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이오 메디신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되는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덴마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인슐린, 당뇨병을 치료하는 인슐린 있지 않습니까? 인슐린 지금 이제 제조하는 것이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인슐린의 3분의 1을 덴마크에서 생산하는데 그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연구소 그리고 제조소 이런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1위 이거는 노마라는 식당입니다. 덴마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로 치면 한 사람 앞에 한 60만원? 그런데 예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보려고. 거기 가서 예약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초 만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약이 되면은 사람들이 덴마크 오는 여행을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버는 겁니다. 레고라는 장난감, 손자들 사다 주시는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 레고가 덴마크에서 생산이 되는데 계속 새로운 제품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왕구 시장의 30%를 덴마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만 이 사람들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저 제일 위에 있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저걸 저기 달걀 의자라고 하는 건데 저게 얼마쯤 하느냐 하면은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귀재입니다. 밑에 왼쪽에 있는 모겐 라슨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지금도 많은 제품들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디자인했는 작품들이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우리 대사 관제에 보니까 조그마한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방치를 했냐면 13년 정도를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고치고 있느냐 했더니 돈이 너무 비싼 겁니다. 고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아우 비싸겠지라는 걸 곱하기 10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보니까 아니 우리가 대사 관저 자체가 좁은데 그 공간이 또 썩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렵게 받아서 그걸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 어떻게 하냐면 수영료가 필요 없어. 여기에 우리가 리셉션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 자체를 다 뜯어버리는 겁니다. 다 뜯고 기둥만 남기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수영장을 메꿔버려서 이제 파티장으로 이제 만드는데
건물에 기둥만 남기고 다 뜯기 위해서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탁 뜯었더니 벽이 있는데 바로 이런 벽이죠. 이런 벽인데 이 벽에 앞에 벽인 줄 알았더니만 하얀 베니어 합판 같은 게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것을 뗐더니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이상한 조형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데? 그랬더니 이 우리 일하는 그 매니저가 9층에 가는 겁니다. 9층에 가서 여러분 9층에 가니까요 50년 100년 이전에서 각 집에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게 선진국인 겁니다. 그 설계도를 찾은 겁니다. 그 설계도를 찾아서 설계도를 복사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아까 봤던 그 모엔스 라슨이라는 사람 왼쪽 밑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설계했다고 되어 있고 그 사람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원상복구 시키자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공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 옛날에 집을 지으면은 상량식이라고 해서 기둥하고 대들보고 올라가면은 상량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덴마크에 상량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붕이 올라가면은 자기는 식을 한다는 겁니다. 식을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동네 사람들 부르고 일하는 사람들 같이 불러서 그 파티를 하는데 그 소세지를 굽고 맥주하고 그게 파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덴마크 국기를 하나 갖다 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도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이제 지붕 위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 국기만 올리려고 했다가 보니까 이참에 덴마크 국기도 같이 올리자 해서 국기를 2개를 올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까 말했던 모엔스 라슨 그 회사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람입니다. 대표가 와서 이렇게 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벽의 조형물을 완전 복구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게 지금 17m입니다. 그리고 저 빛이 바깥에서부터 나오고 지금 벽입니다. 저게 벽 17m짜리 벽에 저게 쫙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올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천장으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한번 불점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나라들끼리 경쟁을 하고 대사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근데 대사 관제 하나 데리고 와서 다른 나라 대사들을 식사를 시켜주면은 저희들이 큰 대사 관제에 가면은 기가 좋습니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도 굉장히 좋습니다. 큰 호수가 앞에 잔디밭이 쫙 있는데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게 우리가 복구를 시키고 나서 저기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한국 대사인 지금 1등입니다. 전부 저거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